때는 2012년 중국 랴오닝성에서 아주 특별한 화석 하나가 발견됩니다. 보시다시피 두 마리의 동물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화석. 죽은 뒤 운반되거나 물에 의해 옮겨지지 않아 꼬리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골격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화석의 주인공은 약 1억 2,500만 년 전 백악기 초식공룡 푸시타코사우루스와 육식성 포유류 레페노마무스였죠. 그런데 이 화석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가 엎드려 있고 레페노마무스가 올라탄 형상이었죠. 그리고 레페노마무스는 왼쪽 앞발로 푸시타코사우루스의 아래턱을 움켜쥐고 있고 뒷다리는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게다가 레페노마무스의 날카로운 이빨이 푸시타코사우루스의 갈비뼈를 직접 물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포유류가 공룡을 사냥하는 순간이 담겨 있었던 거죠. 흔히들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이자 포유류는 이들에게 밀려 기조차 펴지 못하는 시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화석에서 알 수 있듯 당시 생태계의 일원이었던 포유류들 중에서는 공룡을 잡아먹는 녀석들도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육식성 포유류 레페노마무스의 뱃속에서 새끼 푸시타코사우루스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생대에는 포유류임에도 자기보다 작고 약한 공룡을 잡아먹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석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뿔공룡인 푸시타코사우루스에게는 트리케라톱스만큼 크고 강한 방어수단이 없긴 했지만 화석 속 푸시타코사우루스의 몸무게는 약 10kg, 레페노마무스는 약 3.5kg으로 덩치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즉 레페노마무스가 이런 덩치 차이를 극복하고 푸시타코사우루스를 사냥한 게 맞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물의 세계에선 덩치가 곧 힘이라서 지금도 보면 아무리 육식동물인 사자라도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다 자란 코끼리를 함부로 사냥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화석이 사냥이 아니라 레페노마무스가 푸시타코사우루스의 사체를 먹던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이 화석이 사냥의 증거가 분명하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체 청소부 동물이 사체를 뜯어먹을 때는 살을 발라내기 때문에 먹잇감의 뼈 여기저기에 이빨 자국이 또렷하게 남기 마련인데 푸시타코사우루스의 뼈에는 그런 흔적들이 없었죠. 이는 레페노마무스가 살아있는 초식공룡을 사냥하던 중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만약 이미 죽은 푸시타코사우루스를 레페노마무스가 먹고 있던 상황이라면 둘의 자세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화석을 보면 레페노마무스가 푸시타코사우루스 위에 올라탄 모습인데 사체를 먹는 경우에는 보통 몸통 아래쪽부터 살코기를 파먹기 때문에 이처럼 올라탄 자세가 나오기가 어렵죠. 이 화석 덕분에 중생대 작은 포유류들이 공룡들의 등살에 짓눌려 있기만 했을 거라는 일방적인 편견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생생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산입니다. 화석이 잘 보존되려면 동물 사체의 부패가 일어나기 전이나 다른 사체 청소부들이 훼손하기 전에 빠르게 퇴적물로 덮여야 하는데 이 화석이 발견된 이센층은 화산 분출물이 무려 수십 미터의 두께로 덮여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폼페이 멸망 사건은 잘 아실 텐데요. 화산에서 분출된 엄청난 양의 화산 쇄설물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내려와 도시를 덮치는 바람에 지금도 폼페이 유적지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이 그대로 발견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혈투를 벌이던 레페노마무스와 푸시타코사우루스 역시 산채로 퇴적물에 묻혀버리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백악기 시절 포유류의 공룡 사냥 현장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 화산 분출물 덕분에 랴오닝성 이센층에서는 레페노마무스와 푸시타코사우루스의 화석 외에도 보존 상태가 좋은 화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색과 무늬가 밝혀진 것으로 유명한 시노사우롭테릭스, 잠자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메이, 기다란 꼬리 깃털까지 보존된 젠유안룡 등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곳을 중국의 공룡 폼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깃털 공룡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화석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작은 공룡들의 천적 중엔 육식성 포유류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백악기에는 공룡을 잡아먹던 양서류도 있었죠. 백악기 말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 거대 개구리 베엘제부프가 그 주인공인데요. 몸 길이가 40cm에 달했을 거란 과거의 추정과 달리 지금은 아프리카 황소 개구리와 비슷한 크기인 20cm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기는 다소 너프를 먹었지만 이들의 무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주립 폴리텍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크리스토퍼 레핀 박사는 보통 개구리들은 긴 혀로 작은 벌레를 노리지만 베엘제부포는 입이 큰 현생 팽맨 개구리처럼 자신보다 더 커다란 먹이도 집어 삼켰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다 자란 팽맨 개구리의 몸 길이는 10cm 정도인데 반해 베엘제부포는 입 너비만 최대 15cm가 넘었을 거라면서 팽맨 개구리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베헬제 부포에 무는 힘이 최소 500에서 최대 2200N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죠. 회색 늑대에 무는 힘이 774N, 암컷 사자는 2024N, 암컷 호랑이는 2165N인 것과 비교하면 크리스토퍼 레핀 박사는 이 개구리의 최대 무는 힘은 오늘날 사자와 비슷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면서 이들 중 큰 개체는 작고 어린 악어나 소형 공룡들까지 잡아먹을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었다면 기괴한 먹이 사슬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중생대 지구는 공룡만이 활보했던 곳이 아닌 다양한 동물군들이 어우러진 세계였습니다. 어쩌면 포유류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당당하게 생태계의 일원으로 백악기를 거느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